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전동과 의림지동을 지역구로 둔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최승한 부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천 비행장 관련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천 비행장은 1950년대 비행훈련 목적으로 모산동과 고암동에 걸쳐서 18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길이 1180m의 활주로가 1975년 콘크리트로 포장됐고 예비 항공 작전 기지로 전환되어서 현재 1975년 비행장 재정비 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은 전무한 상태이며 간혹 산불 진화 헬기나 닥터 헬기로 인하여 이용되고 있지만 반경 1.5km 이내에 2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는 등 주변이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지금은 주민들의 산책, 걷기 운동 장소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흉물로 방치돼 도심 확장을 저해하고 주변에 3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인근 30여 미터 거리에 홍강초등학교도 위치해 있고요. 또한 홍강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 생활권에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홍강초등학교 총동문회와 어머니회에서 2024년 국방부와 국회에 비행장 폐쇄 청원을 한 바 있고 제천 비행장 폐쇄 관련 국방부 땅이라 손을 대지 못하다가 2004년 제천시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4만 1천 제곱미터의 꽃밭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현재는 2022년 2월에 군사목적 사용 종료 회신을 받은 후에 제천시와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 운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제천시는 부지 매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비행장 부지 전체를 일시에 매입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꽃밭 조성과 시민 산책로 등으로 우선 사용되고 있는 활주로 부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정식으로 비행장 부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에 기재부 최종 승인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감정평가 실시 후 비행장의 핵심 요지인 활주로 920m의 구간 76,244제곱미터 약 2만 3천 평에 대하여 매매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감정가격은 306원이라고 하며 현재는 100억에 대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최종 등기 이전은 잔금 납부 후 안전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겠죠. 제천 비행장은 제천 시민은 물론 제천 비행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제천 비행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천 비행장을 아름답게 가꿔야 할 의무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PPT를 보시겠습니다.
제천 비행장이 군사시설에서 해제된 지 어느덧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제천시가 제천 비행장을 시민 친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매입할 뜻을 밝혔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0년 제천시 모산동에 조성한 제천 비행장입니다. 50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던 이곳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 끝에 지난 2022년 군사시설에서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제천 비행장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며 행정재산이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 상황.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주에 개막을 한 제21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로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색다르게 제천 비행장에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열게 되었는데 끝까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 날 레드카페 주변을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질책을 했지만 레드카페 주변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이제 9월이라 산들산들 황화 코스모스가 바람결에 움직이면서 가을 꽃들이 활짝 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문화예술가에서 영화제 관련 부서에서 문화예술가 영화제 관련 부서에서 활주로 근방에는 꽃을 심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데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모르시니까 이런 상태로 영화제 레드카펫을 진행하셨겠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겠지만서도 한쪽에는 제초 작업을 했고 한쪽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참 난감했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실무선에 저도 이제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그쪽에 왜 이쪽은 제초를 하고 저쪽에는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 영화제 측에서 그 레드카펫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쪽에 그쪽엔 풀을 좀 남겨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이 있었다고 이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예. 반을 잡초를 제거하다 보니까 잡초를 제거한 후에는 바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잡초가 말라서 너무 보기 흉하니까 차라리 잡초라도 흔들리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거하지 말라고 했겠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개막식을 지난 그 다음 날 원썸머 나잇이 끝난 시간 이후입니다. 주 무대가 있으면 좌우로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 무대에서 관광객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원썸머 나잇을 관람한 그분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버베나 꽃밭 사이로 길이 없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제를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쯤은 배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행장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장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구가 청전동과 의림지동이라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림지동 관련해서 비행장에 더 많이 가는 편입니다. 비행장 가까이 사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떤 분의 민원 전화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날씨가 34도를 가르치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사실은 그날 비행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카톡으로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얼른 달려가 봤죠. 그때의 시간은 오후 1시 30분.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한낮의 더위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후 잡초로 뒤덮인 비행장 꽃밭을 보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장에 코스모스를 조성한 꽃밭입니다. 접근하기에 힘들 정도로 잡초가 많았고요. 꽃밭이 아닌 풀밭입니다. 풀밭. 코스모스보다는 잡초가 더 많았습니다. 코스모스 꽃밭 중앙에는 가을 구절초를 심었는데요. 꽃섬이 아니라 잡초섬이네요. 잡초섬. 구절초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잡초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이 좀 긴 관계로 제가 잘랐습니다. 시장님, 현재 이 상황을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측면을 저도 많이 느꼈고 봄에도 보면은 꽃 그 식재 상황이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 그 로타리가 충분치 않았다.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예산 다른데 이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제초 예산이 거의 제로 상황으로 갔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인 것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관리 체계를 올해 좀 이제 바꾸다 보니까 저런 거 남획상이 왔는데 저거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시장님도 보신 이후에 앞으로 계획을 좀 바꾸고 조성을 좀 색다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가을 꽃으로 코스모스와 버베나를 조성을 했는데요. 홍강초등학교 위쪽으로 코스모스를 심었고 밑에는 버베나를 심었습니다. 농협주유소 쪽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코스모스를 심고 하부에는 버베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주차장 쪽에 코스모스를 심었다가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코스모스 밭을 다 갈아엎었지요. 이 사진이 8월 24일 사진입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8월 12일이고요. 이분은 조경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렇게 코스모스를 갈아엎고 메밀꽃을 조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쪽에 그 코스모스 발육 상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올해는 그 특히 이상 기후 또 특히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로타리가 통상 그 예년에 보면 한 15번까지는 쳐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이게 그 실시 설계가 잘못되고 거기 이제 저 관리가 그렇게 저 잘못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 시공업체가 담당 업체가 그 뭐 서비스로 그냥 뭐 15번까지 필요한 그 로타리를 다 쳐줬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그 협조 체계가 아마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스는 그 전반적으로 발육 상황이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이상 기온 때문에 그 뭐 이제 뿌리가 높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부분에 그 코스모스 발육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한쪽에는 코스모스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서 지금 코스모스가 꽃을 펴야 할 시기에 저렇게 드문드문 한두 송이 펴 있습니다. 한쪽은 저렇게 잘 자랐는데 왜 한쪽은 코스모스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 계약한 업자를 만났더니 코스모스보다 풀이 더 많아서 갈아엎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 보고에도 없는 메밀을 또 파종했다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초에 비행장 꽃밭 조성 관리 업체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거는 이제 그 관리가 지금 저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 좀 잘못돼 왔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 제천업체한테 이걸 주기 위해서 2억 원 이하로다가 이제 공사비를 조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 87% 전체 그 공사 예상액에 87% 이상 되는 가격 중에 최저가를 가지고 이제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그 업체로다가 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동안에 이제 관리 이쪽에서 조경 식재업을 오랫동안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서비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물론 그 업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기본적으로 설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15번이 필요하면은 로타리 15번이 필요하면 15번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뭐 한 세 번, 그것도 답답해서 5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계약에 너무 그 계약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약간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도 다시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보고하신 대로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밭을 조성할 때는 우리가 올해 처음 꽃밭을 조성한 것도 아니요. 매년 비행장 꽃밭을 조성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작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해서 시장님 처음에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왔을 때 법에나 너무 잘 키워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사진 찍는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영을 했을 때는 너무너무 잘했었는데 작년에도 다른 단체에다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 유채꽃을 심어서 처음에 메밀꽃을 심고 메밀꽃이 다 피기도 전에 제거를 해서 제가 오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분 발언을 한 것은 눈먼 발언이었습니까? 너무너무 황당하고요. 우리 비행장 관련돼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약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건 5억 되지요. 예. 5억을 가지고 비행장을 이렇게 부실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로타리 작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6번, 작년에는 6번 쳤는데 올해는 4번을 쳤다라고, 또 그 전에는 잘할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계약직에서 아니야.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꽃묘장에 계시는 분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15회에 걸쳐서 수시로 로타리를 쳐서, 로타리를 치는 이유는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쳤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로타리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날씨도 더웠고 또 가물어서 그 꽃밭 조성하기에 매우 어려운 시기인 건 본 의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꽃밭을 조성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을 3월 27일 날 해서 12월 22일까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성이. 그러면 계약을 3월 27일 날 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 날 바로 3월 28일 날 그 업자랑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더 의심이 가고요.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고 또 꽃밭을 조성을 해보지도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조경 자격증을 딴지에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경 자격증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어야지 되는데 총 사업비 대비해서 1억 7,500에 당초 계약을 했다가 제가 페이스북에 여기가 어디일까요? 하고 잡초투성이 비행장을 올렸더니 그 다음날 시장님이 비행장을 현장을 나가 보시고 현장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시를 내려서 재계약을 하셨죠? 재계약이 아니고 수정계약을 하셨죠? 설계 변경을 하셔서. 설계 변경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월 28일 날. 그거는 거기하고 그 수정 계약한 거는 저는 그분이 못 의회도 받고, 찾아오고요, 시장님. 복을 못 받고 이제 저희가 그 시간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잡초를 제거했죠.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 업체에 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그건 예산이 하나도 들질 않았습니다. 수정 변경한 사항이 있고요.
설계 아니, 변경한 게 제가 거기 현장에 갔다가 와서 그 수정 변경한 거는 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찌어찌 되었든 총 사업비 대비해서 비행장 꽃밭 조성은 실패작입니다. PPT를 한번 봐주세요. 이 사진은 그 이후에 이제 영화제를 준비하고 또 우리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진은 그 비행장 하단 부위에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그 법에나 식재한 거고요. 이렇게 제천 비행장 꽃밭 조성 유지 관리 사업이 4억 9,5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부실 운영을 했고요. 또 유지 관리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메밀꽃이 없습니다. 없는데 했고요. 타 시도를 제가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타 시도를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단양 도담 정원입니다. 우리보다 예산이 작아요. 강원도 영월군 연당입니다. 여기는 직영을 한다고 합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입니다. 동강 사목리 붉은 메밀꽃 지역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기후 온난화와 날씨가 덥지 않았을까요? 올해 사진들입니다. 예년 사진이 아니라 올해 사진들인데 이렇게 조성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행장 꽃밭 조성 유지 관리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꽃에서는 코스모스 구절초 법에나만 심겠다고 하고 코스모스를 갈아엎고 메밀꽃을 파종했습니다. 이 꽃은 봄에 2달도 되기도 전에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 있는데 유채꽃을 제거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은 코스모스보다 풀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고 메밀꽃 파종을 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사진입니다. 시장님께서 갔다 오신 이후에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계약 일자가 3월 27일에 계약을 하고 착공을 3월 28일에 했습니다. 이 착공을 하실 때 업자와 소통을 했는지 이 업자가 또는 꽃밭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저 적용 자격증 하나만 보고 계약한 것에 대하여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시장님 한번 보세요. 설계 변경 후입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은 1억 7,534만 3,100원이었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2억 6,893만 4,590원입니다. 시장님 모르고 계셨나요? 그거는 통상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 들었다시피 우리 그 예산액은 2억 8,500억으로 돼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당초에는 그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 당초 계약액은 좀 줄여서 했다가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예산액 범위 내에서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적용식재 그 면허를 뭐 불과 며칠 전에 그 딴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를 가지고 이제 그 입찰 결정할 때, 낙찰 결정할 때, 심사할 때 그때 거기 있으니까 뭐 저 이걸 어떻게 배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최저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뭐 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제가 지금 저 이 문제로다가 의식하고 있는 게 그런 그 업자에 대한 그 질적인 측면 그런 거를 그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라리 뭐 저 2억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저 관내업자한테 못 주더라도 그 2억 원 이상 입찰을 붙여서 거기는 그런 또 그 심사를 그런 부분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차라리 하는 게 어떻냐 그러다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저 2천만 원씩이든지 뭐 3천만 원이든지 이거를 분리를 해서 각 그 우리 저 제천 지역 내 그 읍면동 여기다가 저기 저 뭐 그 이렇게 이 위탁 관리 위탁을 좀 주는 건 어떻겠나 지금 저 그런 얘기까지도 저희가 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고 비행장 꽃밭을 보신 후에 실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식재 구간이 34,000 제곱미터의 식재를 했는데요. 계절별로 봄과 가을을 위주로 해서 우리는 비행장 꽃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유채꽃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가을에는 올해는 특히나 국제음악영화제와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장을 그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서 아까 사진을 보셨듯이 그 불갑사에 가면 불갑사 마을 입구부터 꽃무릇 상사화라고 하죠. 꽃무릇이 논두렁, 밭두렁, 하천까지 다 온통 붉게 그 상사화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상사화는 단연생입니다. 저희는 비행장의 일직선으로 메밀꽃을 심었다가 메밀꽃이 내년에 날까봐 겁이 나서 다 피기도 전에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채꽃을 심었다가 또 유채꽃 다 피기도 전에 제거하고 그 사이 골목골목 그 전에 겁이 나서 제거한 메밀꽃이 또 피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일자형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하셔서 시민이 공감하는 제천 비행장을 조성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한 게 저게 뭐 저런 기술적인 거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이 하나하나 챙길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침을 준 거는 그 한방 엑스포도 열리고 국제 영화음악제도 열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때 아주 최고의 꽃이 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맞춰서 하라 하고 이제 저는 그걸 계속 강조를 해왔고 근데 이제 그래서 작년에 올해 그 메밀꽃을 일찍 제거하고 그런 거는 그 메밀꽃 그 열매가 거기 아주 거기 단단하고 그 생명력이 너무 강하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열매가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거기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또 발화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가을철에 이제 우리가 갖고 오고자 하는
꽃밭을 가꾸기에는 그 빨리 변해야 됩니다 하는 그 우리 전문직 직원들의 그 강력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옳습니다. 저도 뭐 여기서 지금 최종 결정도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시기상조인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 그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땅이 우리 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단연초를 심는 거는 이제 허용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1년 초만 가지고 계속 심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토지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단연초로 심자. 그래서 이제 시민들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제 아이디어로는 지금 그런 얘기들을 직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주로는 분명히 살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야외 오픈 컨벤션 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시민들이 또 거기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 근데 그 주변을 메타세콰이아나 히말라얀 시다 같은 그리고 또 자작나무도 그렇고 그런 거 아주 우를창창한 그런 이 단연나무로 쭉 둘러치면은 그 비용도 적게 들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비행장을 외부하고 이렇게 단절을 해가지고 아주 한적한 그 컨벤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가게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또 숲을 아주 큰 숲을 보게 되니까 또 그것도 엄청난 그 행복을 줄 수 있겠다. 지금 제 개인 이건 우리 직원들하고 1차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그리고 또 시민들 같이 한번 이렇게 뜻을 모아서 비용 절약적이고 그리고 또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또 남다르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제천 비행장은 제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만큼 내년도에는 30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게 되면 단연생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5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조성을 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비행장에서 현장에서 업체를 만났는데요. 업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꽃밭이 아니야. 농사 짓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유채와 메밀을 파종했으니까요. 그 수많은 꽃 중에 왜 가장 쉬운 어디 가서나 들에서도 볼 수 있는 코스모스, 유채꽃, 메밀을 심어야 합니까? 4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역 업체를 선정한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지역 업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과 또 수정 변경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2억 8,500까지 설정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잘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할 것이지 그분도 애를 먹고 그 떼양빛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분도 애를 먹고 결과는 안 좋고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매년 한방 박람회를 열 때 한방 엑스포 공원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색 정원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가꿨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기술보급과에서 같이 합세해서 비행장을 가꾸면 더 잘 가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육묘장 관리에서 그 작년에도 그 일반 업체로다가 정하게 된 이유가 그때 인력 부족 이런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 같은 경우에는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해가지고 참 잘 가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포함해서 저 아까 그 말씀드린 그걸 다 분리를 해서 그 이 동에다가 맡기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메밀꽃밭이고요. 메밀꽃밭에서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과 그동안의 법에나 꽃으로 성공했던 적도 있었고요. 인터넷의 검색창에 제천 비행장을 치면 이렇게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올린 사진들이 뜹니다. 누구나 검색을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을 심어서 성공했던 적도 있고요. 또 백일홍 꽃을 심어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도 있고요. 한때는 핑크 물리로 또 이렇게 아름다움을 창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포 사일리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8대 때 열기구 시범 운행을 했기도 했고요. 가장 유명한 BTS 무비 촬영지로 제천 비행장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도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제천 비행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던 것을 조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없고 또 꽃밭을 관람하는 사람 수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고요.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비행장 꽃밭을 조성했을 때는 꽃모장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꽃모장이 너무 오래돼서 바람도 안 통하고 온도 습도도 많고 이래서 지금 꽃모장이 천남동으로 이전하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7개 동인데 이전을 하게 되면 10개 동으로 바꿉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꽃모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30년 이상을 근무하던 직원이 올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꽃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제천 비행장 꽃밭 조성을 하든 꽃모장 조성을 하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조경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셔서 우리 읍면동은 물론 관공서에 꽃을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절별 꽃을 키워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꽃모장에도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비행장 꽃밭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살수차를 활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살수 관련해서 살수 시스템을 설치하면은 그 스프링쿨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살수차를 활용하는 것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지만 꽃밭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행장에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꽃묘장을 잘 운영을 해서 제천 시내 거리를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는 비행장 관련해서도 앞으로 다년생 식물과 또는 꽃밭 조성에 있어서 테마가 있는 일직선보다는 지역 주민이 함께 비행장을 갖고 나가는 그런 비행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 관수를 위해서 그 영구적인 그 관을 설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아마 이렇게 이제 꽃으로 우리가 가꿔야 되는 거는 내년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다가 올해 영구적으로 단연 그 식목을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도 우리 그 비행장에 있는 그 화초 이런 건 꽃모장에서 저희가 공급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직접. 사다가 했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쪽 그 새 꽃모장 또 10개 동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하여튼 지금 20만 본 정도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조금 더 늘려서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퀀티티 서베이어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공종별로 재분리하는 작업. 그래서 어떤 공종에서는 이유 없이 많이 남고 어떤 데는 특별히 부족하고 그리고 또 그 관리비를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로타리를 15회를 치고 제초 작업을 5회를 하게 되면은 이게 1억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이 초과가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하여튼간 공정별로 예산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재배정을 하면서 예산을 아끼고 그러면서도 또 그래도 조금 부족한 데가 있으면은 의회하고 긴밀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시가 정원 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비행장을 920m를 매입을 하게 되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행장 꽃밭 조성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비행장 꽃밭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천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 나름대로 어디에서 어떻게 자랄지 언제 꽃을 피우고 어떻게 씨앗을 퍼뜨릴지 생명 본연의 지혜를 따라 행동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 또한 생각이고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 질문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가급적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장님 지금 제천 비행장 매입 과정에 대해서 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슈가 좀 있는데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천 법원 검찰청사가 이제 이전 설계비를 3억 7천만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천시의 의견,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천시 의견하고 대응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한 부분 약 한 3만 8천 평 정도는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 부분 활주로 있는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저 나머지 한 10,000평 정도가 우리 법조타운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보면은 더 이쪽으로 그 침입을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절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쪽 지금 명지병원 쪽으로 가는 쪽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큰 반대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시민들의 그 의견 수렴 절차를 빨리 거쳐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 그 정도로 계획해서는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1차 직원들과 이제 논의한 내용으로 보자면 메타세콰이어 길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멋진 길 끝에 법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법원이 단지 이전한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동 제천시의 도심부에 있는 하나의 공공청사가 이전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도심 공동화 현상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공공청사인 법원을 기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것도 함께 이전을 할 내용들이 분명히 같이 딸려 나가기 때문에 이 도심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이전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 공간이 지금 이정임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공간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대로 이 설계비가 반영돼서 법원 이전하게 되는 계획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민의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원의 품으로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원 앞길들이 정말 멋있게 만들어지는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서 좀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나 외부 협조가 좀 정확하게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천시만의 대응이 어렵다면 국회요. 글쎄, 그런데 거기 사실 그쪽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비공개적인 이런 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 그게 항상 같이 가야 되죠. 예,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 이 비행장의 전부를 매입을 하지 못한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단지 글로 이전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형국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 도심 공동화 현상 등 다양한 부가적인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막지 못했을 때 이 도심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천시가 가진 역량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다양한 커렉션을 통해서 이것을 대응책을 꼭 마련을 해야 된다.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본다면 가도 어쩔 수 없다는 형국으로밖에 이제 이해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된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가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지금 건축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또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을 그쪽에서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여튼 그 이전을 하고 나서 그 의림동 경제에 영향을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가 사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어떤 시설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이전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더 큰 편익을 주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거 계속 우리 의회하고 해서 또 시민들하고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